2005년 6월 19일 새벽 2시 30분경 야간 경계 근무를 하던 한 병사가 취침 중이던 장병들이 있는 내무실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육군 제28보병사단 530GP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이른바 530GP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2005년 6월 19일 새벽 2시 30분경 김동민 일병은 야간 경계 근무 교대 20분 전 다음 근무자를 깨우러 내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내무실에는 25명의 장병이 취침 중이었죠. 우발적인지 계획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일병은 부대원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무실로 수류탄 하나를 투척합니다. 투척 후 내무실에서 빠져나온 김일병은 다른 장병의 총기에 자신의 탄창을 끼우고 바로 옆 체력 단련실에 있던 GP장인 김중위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했습니다. 계속해서 GP 복도를 돌아다니며 취사병을 포함한 부대원 2명에게 총을 쏘아 살해하고 다시 내무실로 돌아와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하면서 당시 그곳에 있던 5명의 장병을 살해했습니다. 형 이쪽에서 좌우로. 좌우로. 몇 발이나 쐈어? 그때 당시에는 몇 발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을 때는 25발 다 쐈습니다. 다 한 거야? 보통 이런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자살하거나 도주하기 마련이지만 김일병은 어수선한 틈을 타 태연하게 근무지인 초소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부소대장이 근무자들을 소집해 일일이 탄환 숫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일병이 범인으로 지목되게 됩니다. 김동민 일병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을까요? 당시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8사단 81연대 530GP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은 내성적이고 돌출 행동을 많이 하던 김동민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 및 욕설 등 인격 모욕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6월 17일 선임병 등을 살해하기로 결심. 내무실로 가 수류탄 한 발을 던진 후 총기를 난사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이 같은 국방부의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김일병이 범인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은폐하기 위해 김일병을 희생양으로 삼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군 수사 기록, 장병 진술서 등에 따르면 상황 근무자들과 GP 소대원들은 최초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이 최초의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지하였다는 다수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수류탄과 총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GP의 오인 보고가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모두 해명됐다고 밝혔다고 하죠. 사건 이틀 전인 6월 17일 북한군 하사 리영수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방에는 진돗개 둘의 비상이 걸리고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여 차단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18일 밤 11시에서 19일 새벽 1시까지 육군 제28연대의 수색중대는 조를 나누어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일어난 530GP는 차단 작전을 하지 않았고 대신 주변에 있던 520GP와 531GP만이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돗개 둘의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는데 최전방 GP 중 530GP는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취침 중이었다는 게 유족들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의문을 품은 유족들은 530GP 간부 2명과 상병급 12명이 차단 작전 중 북한군의 미상화기 9발의 공격을 받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김일병을 범인으로 조작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죠. 북한의 도발을 은폐한 이유에는 사건이 일어난 2005년의 6월은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협상하던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사건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수류탄 폭발이 있었다고 하기엔 내무실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스러웠습니다. 수류탄은 폭발 시 전체 파편의 약 40%가 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석고판으로 된 내무실 천장에는 일부 파편 자국만 남았을 뿐 큰 손상은 없었죠.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수류탄은 내무실 문 쪽을 바라보며 자고 있던 박상병의 배 근처에 떨어졌고 박상병이 충격과 대부분의 파편을 흡수했기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사건 이후 군 당국의 대응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고 김종명 대위를 포함한 희생된 장병들의 전투복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 이들의 피복과 총기를 증거물로 보존하지 않고 모두 소각 처리했다고 하죠. 아니 저쪽이 하나도 없어. 어제부터 전부 다. 왜 모두 소각했는가에 대해 군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의 발표대로라면 530GP 사건은 내무실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에 대한 보복성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생존자 23명 중 김일병을 폭행했다는 7명을 포함해 21명을 조기 전역시킨 뒤 국가유공자로 선정했습니다. 군 당국의 수습 과정에서 이러한 의심의 정황이 끊이질 않다 보니 유가족들은 국방부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불신하며 국방부 관계자를 고소했고 재수사 청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2017년 12년 만에 재수사가 결정되었죠. 하지만 김동민 본인이 자신이 저지른 일이 맞다는 진술을 했고 김일병의 단독 범행으로 종결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과연 단순한 군 내부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까지 RR이었습니다.